대학교 친구들이랑 4명이서 바다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늘 친하게 지내던 4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서 훨씬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즐겁게 떠들면서 처음 보는 간판이나 건물을 볼 때 되게 신나했어요. 그렇게 들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한 민박집이 엄청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었어요. 야, 예산 너무 아낀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했으니까요. 여주인인 할머니에게 방을 안내받을 때도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낡은 민박집이니까 한창 여름인데도 손님이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판자로 만들어진 마루는 큰 소리로 삐걱거리고 방에 화장실도 없어서 복도에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됐어요. 거기다가 수세식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천장에 달린 전구는 먼지가 가득해서 청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저희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결국에 낮에 바다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저희는 방에 짐을 두고 빠르게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막 놀고 밖에서 저녁도 먹은 다음에 민박에 돌아가니까 밤 9시였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지만 낮에 수영을 너무 마구로 했다 보니까 피곤해서 다들 슬슬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다지 오래 잔 것 같진 않아서 아마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크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뺀 친구들은 모두 골아 떨어져 있었죠. 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친구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에 나왔습니다. 마루를 삐걱삐걱 울리면서 어두운 복도를 반쯤 더듬어가면서 나갔어요. 전등 스위치는 화장실 바깥에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전구를 생각하며 만일 켜지지 않으면 어찌나 겁을 먹었지만 다행히 불은 제대로 켜졌습니다. 생각한 대로 빛은 대단히 약했지만 어쨌거나 일은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무척이나 적막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쓸데없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용변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게 들렸을 때 순간적으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착각은 아니었는지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바깥의 복도가 삐그덕거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화장실로 오는 것 같았어요. 친구 중 누군가 화장실에 오는 걸까요? 제가 방에 없고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마 화장실에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누군가는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고 하지만 노크를 받아주기 힘든 구조의 화장실이어서 저는 먼저 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 저 있어요.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혹시 민박집 분이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채걱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의 빛이 꺼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재미없어요. 제 손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패닉에 빠져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요. 진짜 무서운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저편에서 누가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가면 한 대 패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화장실을 감고 있는데 문 너머에서 뭔가가 소금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친구 중에 누구인 건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다 싶은 장난에 분노는 사그라들고 오히려 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손으로 더듬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전 일어섰습니다. 찌릿 같은 어둠 속에서 벽에 손을 대고 잠금을 풀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문 밖에는 변함없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제 진짜 나갈 거야. 수고했어. 진짜 무서웠네. 문 열 거니까 좀 떨어져 있어봐. 문고리에 손을 댔는데 문고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고리가 아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가 대단한
힘으로 문고리를 잡고 제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항복이야. 나가게 해주면 안 돼? 웃으면서 말했지만 얼굴은 잔뜩 긴장한 채였어요. 어둠에 쌓인 가운데 조용한 화장실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중얼거리는 소리가 확실히 전보다 커졌습니다. 내용까진 알 수 없었지만 물을 내리기 전까진 잘 알아듣기 힘들었던 것이 이젠 확실히 들리고 있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저는 더욱더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명하게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멎었습니다. 무서운 예감이 들어서 저는 다시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찰컥하고 문고리에서 소리가 났어요. 제가 열쇠를 잠궜기 때문에 문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는 걸 보면 저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또 소근소근 중얼대기도 시작했죠. 아까 전보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근거리는 것의 내용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소린지 이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소린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버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해버린다 생각을 했죠. 어느새 저는 울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 너머의 소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밤중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문 밖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문고리를 잡고 계속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너무 소리를 친 탓인지 목이 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문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거고요.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손바닥으로 귀를 가린 채로 화장실 구석에 머리를 박고 웅크렸습니다. 어두워서 어딘지도 안 보였지만 이미 더러운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깥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릴 만큼 커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그 순간 머리에 누군가 손을 올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머리 들었는데 마침내 그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 저편에는 아직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것 같아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일본어였습니다. 도저히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저는 막고 있던 귀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떤 손에 이끌려서 전 끌려나갔습니다. 어라?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저는 벽이 있을 곳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문 저편에서 들리던 소리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식은 모두 저를 끌어들인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끌어다니면서 어디까지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무서운 소리는 멀어져서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됐죠. 지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죠.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어쨌거나 살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전 화장실에 있었어요.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전 또다시 겁이 질렸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괜찮냐고 외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보다 그 화장실은 밝았습니다. 열쇠를 여니까 힘차게 문이 열렸어요.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죠. 그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괜찮아 보이니까 안심한 것 같았어요. 야, 뭐야 너 한밤중에 소리나 지르고 도마뱀이라도 나온 거야? 이렇게 농담을 걸어오는 거예요. 전 갑자기 화가 나서 뭐야 진짜 금방 전거 니네가 그런 거지.
하지만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야, 금방 전이라네. 네가 화장실에서 도와달라고 고함쳐서 온 거야, 멍청아. 근데 네가 화장실 안에서 대답이 없어서 민박집 사람들까지 다 부른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을 안내해줬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곤란해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손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얼굴이 아니라 벌레나 파충류가 나와서 관리소를 추궁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문 밖에 무엇인가나 저를 도와준 손은 무엇이었나 싶지만 그 동네나 민박에 얽힌 이야기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모두 진짜였습니다. 도대체 그 화장실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